네, 청주 소홍구의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지금 개정해서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초기부터 국민을 위한 정부라기보다는 정권을 위한 정부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고 정권 강화에만 몰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유연적인 계엄이고 내란 사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행정에서도 윤 정부의 오만함이 배어나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원 감축 성과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문제라든가 지자체 기준인건비 산정 시 페널티 제도를 부활하는 문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 약자인 공무직과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에게 먼저 타격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문제에 지방자치단체를 극도로 제약하는 이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안부는 제도 개선에 앞서서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행안위원으로서 제도 개선에 대해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자회견 내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당 국회의원 전정덕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자 감세로 인해서 세수가 계속 결손이 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0조가 넘는 세수 결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긴축재정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2017년도에 폐지됐던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를 부활하는 것이죠. 기존 업무를 외주화하거나 부서 통폐합, 인원 감축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는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고 기존에 하던 지방자치단체 공공적 성격의 업무는 민간으로 그리고 외주화로 이렇게 전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 인원 감축을 위해서 공무원 자리가 비면 공무직으로 채우거나 또 공무직 자리가 비면 그 업무를 외주화시키거나 그리고 공무직보다 더 못한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부자 감세로 인한 긴축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그 피해를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은 공공성을 후퇴해서 그 피해를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특히나 여기에서는 기준인건비를 정할 때는 공무원하고 기타직 그다음에 공무직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종합해서 전체 기준인건비를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힘없는 약자에게 그 피해가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말 사회적 약자인 공무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를 폐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특히나 오늘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를 위해서 후퇴했던 공공성들 그리고 시장과 민간에 맡겨졌던 영역들이 다시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를 폐지하고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을 포함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 지자체 분과장 문하연입니다. 네, 저는 전남 진도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문하연입니다. 진도군 지자체에선 23년, 24년 정부 정책으로 인해 임금 교섭을 힘들게 진행하였습니다. 22년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를 부활시키면서 실질적 기준인건비가 초과되어 페널티 제도에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공무원 인상률 적용은 진도군 임금교섭에선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페널티 제도를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기존의 자율 범위도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22년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페널티 제도를 부활하였고 자율범위 1%, 3%에서 여전히 삭제된 상태입니다. 5년 만에 정부 정책은 뒤집힌 상황입니다. 또한 지자체 기준인건비 산정 제도가 각 지역별로 산정 단가 및 결산액 등이 투명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인건비 산정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렵게 자료를 받아보았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산액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내용을 볼 수 없으니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기준인건비 제도는 공무원, 기타직, 공무직으로 각각 산정하지만 결산할 때는 공무원, 기타직, 공무직이 함께 합산한 금액이다 보니 지자체마다 정규직, 비정규직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등이 여러 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페널티 제도 부활,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인건비 조정, 임금 동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또한 23년 행정안전부 조직관리 지침을 통해 민영화, 종원 감축 등으로 공문으로 지자체별로 시행하면서 자연퇴직 61세 자리에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기간제 채용을 하거나 아예 종원수를 감축하는 지자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업무의 강도가 더 높아지고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 서비스는 더 낮게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의 민영화, 기간제 채용, 시간 선택 임기제를 채용하는 것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과 완전 상반되는 정책으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유로 이 상황을 회피하지 마시고 지자체 공무직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정부의 페널티 제도 부활은 결국 지방 재정의 경직성을 불러오고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지자체와 공무직 등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각 지자체들이 페널티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고 기간제,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 제도는 폐지하고 2017년 정책으로 바꿔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개정 없이 페널티 제도가 폐지된다 해도 지자체에서는 민영화, 종원 감축으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진행할 것입니다. 아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지자체 공무직 당사자들과 함께 협의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조직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페널티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연대 경기본부 안산지부 지부장 연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행정안전부의 조직관리 지침을 통해 민영화, 인허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부서 통폐합 등을 지자체에게 시행하라고 했을 뿐 아니라 22년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존 인건비 페널티 제도를 부활시켰다. 게다가 2024년에는 세수 펑크를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지방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정부의 세수에 근로소득세는 증가하나 법인세는 줄어드는 등 노동자들이 고열로 재정을 유지하고 있어 그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 정책은 결국 지자체의 공무직과 시간 선택제 임기제 등 사회적 약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공공연대 조합이 실태 파악에 따르면 많은 지자체들이 기준인건비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그리고 조직관리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외주화를 검토하고 공무직의 정원 축소와 기간제 채용,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재계약을 회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상황에서도 행정안전부는 정부 기조와 규정이 변경되지 않다는 이유로 지자체와 노동자들의 기준인건 및 페널티 폐지 및 조직관리 지침 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페널티 대상 지자체에 1에서 3%의 자율 범위를 부여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의 기준인건 및 산정제도 자체도 문제이다. 먼저 기준인건 및 산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는 이유로 산정 과정 등에 대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 기준인건 및 제도는 공무원, 기타직, 공무직 각각 산정하지만 페널티 적용에 있어서는 모두의 합산 총액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공무직 기준 인건비가 남더라도 총액이 초과하면 페널티 적용 대상이 되는 등 굉장한 불합리한 구조이며 현장에서는 노노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공무직의 실직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나마 행정안전부가 25년 3월 기준인건비와 관련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불합리함 그리고 불투명성과 비공개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지 믿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직들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개정하라.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으로 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형용화되고 있다. 민영화, 인허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부서 통폐합 등 관련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둘째,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의 기준인건 및 페널티 제도를 폐지하라. 기준인건 및 페널티 제도 부활은 결국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불러오고 공무직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페널티 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 셋째, 행정안전부는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위해 당사자들과 협의하라. 행정안전부는 조만간 별도의 기준인건비 지침을 제정하려 한다. 제정 과정에서 공무직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해야 한다. 그리고 산정 내용에 대한 불투명성과 빈공개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25년 2월 25일 민주노총 민주연맹 공공연대 노동조합. 감사합니다.